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입문 2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 집단에 대한 비교의 문제, 그래서 이제 T 검정과 또 대응 T 검정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달라져서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기준으로 보면요. 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에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상관 분석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것은 이제 기본적인 상관 분석의 뭐 개념이나 또는 추정 검정 이런 내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편상관이라고 하는 걸 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할 거고요. 또 상관 분석을 활용하는 그런 신뢰도 분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을 7장 상관 분석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할게요. 상관 분석은 상자가 이제 한자로 보면 서로 상자거든요. 관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련. 그래서 서로 간에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 알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수치화 시키죠. 그런 것들을 상관계수라고 하는 correlation coefficient 이런 이름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 사칙 연산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양적 변수, 즉 수치 변수 간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관련 중에서도 특히 뭐냐면 직선적 관련성, 즉 선형적 관련성을 나타내는 척도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구했더니 0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관련이 없다 그런데 0이더라도 직선적 관련이 없다는 의미지 곡선적 관련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변수들 사이에 있어서 서로 곡선적 관련이 있는 경우는 이런 상관 분석을 통해서는 올바른 분석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번 강조하겠지만 상관 분석은 직선적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 예가 몇 개 나와 있어요. 뭐 한두 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지수 IQ라는 거죠. 학업 성적 이제 그레이드가 나오겠죠. 화살 표시가 양쪽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IQ와 학업 성적 간의 관계를 1대1 대등한 관계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IQ와 학업 성적 간에는 서로 간에 관련이 있느냐,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겁니다. 화살 표시가 양방향인 경우는 바로 이런 연관, 관련성을 보는 거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지능지수 화살 표시 학업 성적이 화살을 맞았다 이렇게 일방향인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더 하나 들어보면요. 알코올의 양 이런 거예요. 그다음 맥박수. 여러분들 이렇게 뭐 술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막 맥박 막 빨리 뛰고 이러는 거 본 적 있잖아요. 화살 표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알코올량과 맥박수는 서로 관련되어 있느냐, 상관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한 6개가 있는데 마지막 예를 보면 광고비라는 게 있어요. 또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광고비와 매출액 간에는 서로 간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화살 표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걸 되게 여러분들 중요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화살 표시가 양방향인 거는 1대1 대등 관계는 두 변수 간에 서로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연관성 분석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른 측면 하나는 광고비라고 하는 것을 투입을 했더니 그것이 결과로서 매출액이 증가됐다. 그럼 화살 표시가 일방향이 되는 거 한쪽 방향. 광고비에서 화살을 쏘고 매출액이 화살을 맞은 거죠. 그래서 광고비를 투자했더니 그것이 원인이 돼서 원인인 매출액이 그 결과로서 증가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광고비가 원인이 되고 매출액이 결과가 되는 원인의 인, 결과의 과를 보면 인과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일방향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걸 이제 고려하게 되는. 그것은 이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이제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 예를 한번 보시죠. X하고 Y가 있어요. X가 광급이라고 해보세요. Y가 매출액이라고 해보세요. 그 자료점들이 우측에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죠. 이런 그림을 보통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산점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점들을 보면은 대략적인 그 직선 그린 거와 같이 이렇게 광고비가 늘어날수록 매출액이 늘어나는 이렇게 플러스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양의 관련성 이런 걸 이렇게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보시면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면요. 두 수치 변수, 연산이 가능한 양적 변수에 대해서 자료값들이 x하고 y가 이렇게 쌍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쌍으로 자료가 얻어졌을 때 그 두 변수, x, y 변수 간에 있어서 직선적 관련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한 것이 상관계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정성적 변수들 간의 관련성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것이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적 변수, 성별 이런 거죠. 지역 이런 게 질적 변수 아니에요. 연산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들 교차표라는 걸 나중에 여러분들 이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범주형 자료 분석을 배울 텐데요. 거기서 여러분들 교차표의 카이제곱 검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교차표의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고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기준으로 보면요. 9장에 해당이 됩니다. 범주형 데이터 분석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서 질적 변수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수치 변수 간에 있어서의 연관성에 초점을 둬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적 변수에 대해서 그 예가 나와 있죠. 성별, 지지하는 정당 이런 건 수치 변수가 아니죠. 또 지역과 뭐 선호하는 상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도 제가 광고비와 판매간에 있어서의 산점도라는 언어를 언급을 했는데요. 산점도는 이제 영어로 스캐터 플롯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뭐냐면 두 개의 변수 x, y가 이제 자료가 쌍으로 얻어졌잖아요. 그거를 평면상에 2차원 평면상에 이렇게 좌표를 찍어준 거예요. 그걸 산점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두 그 수치형 변수 간에 서로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뭐예요? 시각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매력을 갖고서 산점도가 많이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그림 중에 좌측 그림을 한번 4개를 보세요. A 강한 양의 상관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 자료점들을 보면 이렇게 플러스 기울기를 갖고 있죠. 그렇죠? 즉 x 값이 커지면 따라서 y 값이 커지는 그런 플러스의 관련이고요. B의 그림을 보면요. x가 커질수록 y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음의 관련이고요. C 그림을 보면은 자료점들을 이렇게 그 추세를 그려보면 포물선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 그래서 이것은 선형, 직선 관계는 아니지만 비선형적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그림을 보면 x 값은 이렇게 커지더라도 y의 움직임의 변이는 거의 그 영향을 안 받고 그대로 관련 없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전혀 x랑 y가 관련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다. 무상관이다. 이런 거죠. 또한 산점도를 통해서 보면요. 우측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거기 원래 일반적인 자료 패턴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이상한 값, 특이 값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자료들이 직선 형태를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검은 점들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모아놓고 빨간 자료점들을 동그라미로 모았는데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군집성을 띠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등등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그런 것에서 되게 매력적인 것이 바로 이런 산점도를 그려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산점도의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점도는 두 변수에 대해서 자료를 쌍으로 얻었을 때 2차원상에 이제 좌표점으로 그린 거고요. 시각적으로 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여러분들 상관 분석은 x랑 y가 양방향의 화살 표시 대등한 즉 두 변수 사이의 연관성을 본다고 했고요. 회귀 분석은 그 다음에 배우지만 x에서 원인이 돼서
화살표시 y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를 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은 변수들 간의 어떤 직선적 관계에 기초해서 상관분석은 연관성을, 회귀분석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산점도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런 두 변수들 간의 관계 형태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분석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좋습니다. 산점도를 통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은요. 첫 번째, 앞서 얘기했던 대로 직선적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죠. 상관계수를 구했더니 0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비선형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4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1입니다. x가 0일 때 y가 0이에요. x가 1일 때 y가 1이고 x가 2일 때 y가 4입니다. 즉 y는 x제곱 관계인 거죠. 이런 거 상관계수 구해보면 0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x와 y가 관계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직선적 관계가 없을 뿐이지 비선형 관계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특이값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 특이값은 일반적인 패턴과 다른 거잖아요. 실질적인 수치 계산에서 이런 특이값은 상관계에서 크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이값을 걸러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그대로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상관분석의 상관계수는 기본적인 조건이 데이터가 하나의 모집단으로부터 두 변수가 쌍으로 얻어졌을 때 두 변수 간의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재는 척도다. 그런데 앞서 그림의 우측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검은 군집, 빨간색 군집이 있었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군집으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데이터가 얻어졌다면 X랑 Y에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정도와 그런 그룹 간의 차이가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군집별로 따로 상관계수를 구해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상관계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논리적인 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학년 때도 여러분들 들었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할 텐데요. 자, 먼저 자료 관측개체 번호 1, 2해서 .n n명의 자료가 있습니다. y값이 y1에서 yn으로 얻어졌고요. x값이 x1에서 xn으로 얻어졌습니다. 그러니까 x1, y1, x2, y2 이렇게 값이 얻어진 거죠. y값들을 다 더해서 자료수로 나눈 게 y의 평균, x값들을 다 더해서 자료수 n으로 나눈 게 x의 평균, 자기값에서 평균을 뺀 게 y의 편차, xi 자기값에서 x바를 뺀 게 y의 편차, x의 편차 곱하기 y의 편차, 이것은 이제 편차들끼리의 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상관계수를 직접 구해보는 걸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슬라이드 7쪽에 보면은 거기 OBS라고 하는 맨 왼쪽 줄 1, 2, 3, 4, 5 5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xi 값, yi 값이 두 번째, 세 번째 열에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사람의 x1 값은 2, y1 값은 3입니다. 2,3 이렇게 얻어진 거죠. 두 번째 자료는 6,5 이렇게 얻어진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료는 9,8 이렇게 얻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x값들 2, 6, 4, 3, 9를 다 더하면 24고요. 그 자료수 5로 나누면 x의 평균은 4.8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아래 시계도 적혀 있죠. y값들도 3, 5, 6, 4, 8을 다 더하면 26이고요. 자료수 5로 나누면 5.2가 됩니다. 그래서 y값의 평균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자기값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하죠. 자, 첫 번째 x값 2에서 평균 4.8을 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8이 되죠. 두 번째 x값 6에서 4.8을 빼면 1.2가 됩니다. 이렇게 x들의 편차들을 쭉 구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열에 나와 있고요. 그걸 다 더하면 0이 되고요.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럼 편차를 제곱해서 더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8의 제곱 7.84, 1.2의 제곱 1.44 해서 그런 편차들의 제곱을 다 더하면 30.80이 나오고요. 30.80 나누기 자료수 빼기 1, 즉 n-1, 5 빼기 1, 4를 하면 7.70이라고 하는 x의
분산이 7.70으로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여러분들 보면 베어리언스 X에서 7.70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고요. 그것의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죠. 2.775라고 계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동일하게 Y의 편차를 구해보면 Y 첫 번째 값 3이고요. 평균이 5점이니까 3 빼기 5.2 하면 마이너스 2.2가 되죠. 그런 식으로 Y들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0.2부터 2.8까지 Y의 편차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편차를 제곱해서 4.84에서 7.84까지 쭉 다 더하면 14.80이 되고요. 역시 Y 편차들의 합을 자료수 빼기 1, 즉 4로 나누면 3.70이라고 하는 Y에 대한 분산, 그의 루트를 씌우면 Y에 대한 표준 편차 SY, 그리고 1.924라고 하는 것이 계산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맨 우측에 보면 X의 편차 하나, Y의 편차 하나를 두 개를 곱한 거죠. 그래서 X의 편차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2.8, Y의 편차 마이너스 2.1을 곱하면 6.16이 되죠. 편차들을 곱해서 쭉 다 더하면 19.20이 되고요. 그것을 자유도 n-1로 나누면 4.0이 되고요. 그것에 즉 X의 편차 곱하기 Y의 편차를 다 곱해서 더해서 자료수 빼기 1로 나누는 걸 뭐라고요? 그것을 X, Y의 공유하는 움직임, 공분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80은 공분산이 계산돼 나온 겁니다. 7쪽의 우측에 보면은 그림은 바로 여러분들 5개의 점좌표를 이제 산점도로 그려놓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 표현한 것과 같이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다시피 X의 편차 곱하기 Y의 편차를 곱해서 다 더해서 자료수 n-1로 나누면 된다. 모집단에 있어서의 모 공분산 시그마 XY는 X의 편차 곱하기 Y의 편차의 기대값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요. 거기 1, 2, 3, 4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1하고 3인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편차들의 부호, 즉 xi-x바가 1, 4분면은 플러스고 y의 편차도 플러스라서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3, 4분면은 x의 편차가 마이너스, y의 편차도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1, 3분면을 지나가게 되면은 플러스라고 하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2, 4를 지나가게 되면 기울기가 음수인 마이너스 값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공유하는 움직임, 공분산, 이 플러스다라면 x와 y는 플러스 양의 관계에 있다. 음수면 x랑 y는 공유하는 관계가 음의 관계에 있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 공분산은 xi-x바 이것이 센티미터에다 미터로 바뀌면 이런 측정 단위에 따라 값들이 확 달라지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값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갖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공분산이 뭐 900이 나왔다. 그럼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관련이 있다는 얘기냐. 이런 걸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 변수 사이에 관련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정의를 하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 하에 상관계수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 슬라이드 9쪽에 보면 이제 맨 왼쪽에 박스 로 xy는 CORR x, y 해서 시그마 xy 나누기 시그마 x 곱하기 시그마 y라고 돼. 이거는 모집단의 상관계수, 모 상관계수를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죠. 분자를 보면은 xy의 공분산입니다. 시그마 x, 시그마 y는 x랑 y의 각각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두 변수 사이에 공유하는 움직임이 각각 시그마 x, 시그마 각각의 움직임 비교하여 공유하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되니 이걸 통해서 상관계수를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움직임에 비교하여 공유하는 움직임이 크면 클수록 x, y는 관련이 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큰 글자로 되어 있는 식들은 표본을 뽑아서 직접 구하게 되는 표본 상관계수 여러분들 보통 기호로 R이라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코릴레이션 y, x나 코릴레이션 x, y나 같습니다. 식은 는 코베리언스 y, x 즉 x와 y의 공분산 나누기 sx 곱하기 sy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된다 이런 거죠. 공분산은 이런 거잖아요. xi 편차, yi 편차를 곱해서 더해서 n-1로 나누면 되고요. sx는 x의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n-1로 나눠주면 되고요.
y의 표준편차는 y의 편차를 제곱해서 다 돼서 n-1로 나눠주면 되니까 n-1이 약분되니까 거기 나와 있는 식대로 시그마 xi-x바 곱하기 yi-y바 나누기 루트 시그마 xi-x바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yi-y바의 제곱이라고 하는 표본 상관계수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또는 요 식을 위에 COR y, x 해가지고 yi-y바 나누기 sy 그러면 이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하니까 y를 표준화한 거죠. xi-x바 나누기 sx 이건 x를 표준화한 겁니다. 그렇죠? 표준화한 거에 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곱해서 자료수 n-1로 나눈 것. 이것이 상관계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두 변수의 공분산을 구한 거랑 같다. 이런 거죠. 공유하는 움직임을 각각의 표준편 제곱으로 나누어 준 것. 즉 각각의 변이에 비하여 공유하는 변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공유하는 변이가 클수록 관련이 깊다라는 것.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바뀌게 되고 측정 단위와 무관, 단위가 다 약분되니까 무관된 순수한 상수값으로 계산이 돼 나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거의 1에 가까우면 플러스의 강한 상관이고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강한 음의 상관이고요. 0이면 공유하는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무상관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다뤘던 예 중에 여러분들 공분산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x의 편차, y의 편차를 곱해서 더해서 19.20 표의 맨 우측에 합계 19.20이라고 나와 있죠. 그걸 자료수 빼기 1, n 빼기 1로 4로 나누면 4.80이 되고요. 그렇죠? 상관계수는 바로 그런 공분산을 x의 표준편차와 y의 표준편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x의 분산은 7.70의 루트로 씌운 2.77로 y의 표준편차는 3.70의 루트로 씌운 1.924가 돼서 x와 y의 상관계수는 0.899로 계산되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실제 자료를 줬을 때 이렇게 상관계수를 직접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과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꼭 해보게 과제로도 내었습니다. 네.